네, 상승 출발했던 국내 증시 전일장이었죠.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틀 연속 나온 조정인데요. 하반기 이익 전망을 포함한 12개월 선행 EPS가 반등세 이어가고 있고 실적에 뚜렷한 하향 조정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이달 들어서 빠르게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외국인 수급 포함한 우리 증시의 핵심 이슈들 유창희 이스토리 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좋은 곳으로 스카우트 되신 것 같습니다. 직업이 바뀌어서 한번 네, 여쭤봤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주면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이 분기 저희 실적 시즌을 앞두고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실적 어닝 나오기 전에 좀 주목해야 할 섹터나 종목이 있을까요? 뭐 그냥 먼저 제가 보는 기준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결국엔 자동차라든지 조선 최근에 강했었던 기업들이 결국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먼저 선취매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 자체를 이제 최근의 흐름을 좀 본다면 5월 한 중순부터 6월 초까지 강했었던 게 이제 AI 관련된 종목군인데 이게 이제 그 지난 연초의 AI 분위기랑 좀 전혀 다른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움직임이 나왔죠. 연초에는 약간 단순한 기대감에 의한 기업들이 움직임이었다라면 5, 6월 달은 약간 빅테크 관련된 종목군들이 미국에서 상승하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테크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실적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바닥 가능성을 조금 더 확인시켜 줬다라는 부분들이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일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습니다만은 약간 이미 한 4월 달까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그냥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은.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군들도 몇몇 종목군들은 치고 나가지만 그렇게 힘있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이런 부분들이 올라올 때 소외를 받았었던 게 자동차 쪽이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주들도 뒤늦게 이제 반응을 좀 하고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들이 꺾인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더 매력도가 높게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가이던스를 보면은 현대차 그룹만 하더라도 거의 8조 5천억 가까이 저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좋은 실적을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진다라면 같이 또 반응하고 있는 게 부품주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동안에는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로 변화가 일부 하고 있었고 이것이 이제 성장 모멘텀이 확인이 되면서 같이 재평가를 받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만약에 뭐 현대기아는 당연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둘 중에 하나는 무엇을 매매를 하든 그리고 이제 부품주들 좀 보신다라면 뭐 현대위아라든지 현대위아도 최근에 바닥을 좀 탈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서현이화라든지 세종공업은 오히려 고점을 좀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LG전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전장 부품 쪽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수주 잔고가 많다라고만 인식이 됐었던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1분기서부터는 이게 이제 매출로 계속 녹여내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올해부터는 분기당 제가 알기로는 한 15에서 20조 정도의 매출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에도 지난 분기, 이번 분기 연속해서 확인된다라면 상당히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IT 기업이지만 자동차 부품으로 변화를 시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뭐 실적은 좋은데 좀 먼저 주가가 움직이는 섹터들, 엔터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좀 실적 흐름을 좀 확인하면서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연초에는 우리가 2차 전지만 얘기했는데 이 경기가 좀 돌아서고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씩 확산이 됐어요. 그죠?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부분들 확산됐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오히려 조선, 뭐 기계, 화학 우리가 시크리컬 정말 잘 안 움직였었던 업종들까지도 들썩들썩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반기에 대한 이 시크리컬에 대해서 그러면 정말 이번에는 정말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그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조선주들은 계속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한 어떤 기술적 반등이라면 시세가 이렇게 연속해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한번 이제 흐름은 이제 우상향 기조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선주들의 어떤 신규 수주 모멘텀 어쨌든 원래 올해 상반기는 수주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전망을 했었는데 뭐 5월달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수주량 중에서 우리나라가 25% 정도 발주량 중에서 25% 정도 수주를 좀 했고요. 그리고 조선 성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70 정도 선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보다도 한 10포인트 정도가 좀 높게 나오고 있고 오히려 또 하반기 수주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이어간다라면 뭐 그런 부분들이 조선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데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우리가 좀 기대감이 좀 먼저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약간 뭐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죠. 거기다가 이제 IRA로 인해서 공급망 재편성이 이루어지는 것도 관련된 산업이 조금 더 기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저는 예를 들어서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뭐 굴삭기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철강 관련된 기업들도 좀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학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유럽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게 확인됐고 또 중국도 경기 부양을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아주 강하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저는 뭐 인프라 관련된 섹터, 예를 들어서 굴삭기라든지 또 IRA 관련해서 좀 계속해서 투자를 받는다라면 인프라 그 전력 인프라 관련된 섹터는 계속해서 조금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화학 같은 섹터는 조금은 더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시클리컬 업종의 투자 전략 관련해서는 조선사, 맑음, 그리고 인프라 관련주들, 굴삭기, 전력 인프라 관련주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올해 증시에서 가장 핫한 테마 하면 뭐 AI 열풍을 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그게 의료 AI 쪽으로 많이 시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루닛, 뷰노, JLK 모두 올해 들어서 400%나 상승을 했죠. 너무 부럽습니다. 네, 추가 상승세 가능할까? 이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조금 이제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관련해 가지고 연초에 움직임이 나왔었던 거랑 또 중간에 한 후반에 나왔었던 거랑 또 최근에 나오는 게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루닛이라든지 뷰노라든지 JLK 같은 경우는 이제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실제 또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또 때마침 정부 규제가 조금 변화가 있는 게 그 원격 의료 진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타이밍이 잘 맞았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또 이것이 활용돼 가지고 뭐 신약을 개발한다든가 혹은 환자의 질병을 조금 더 빨리 캐치한다든가 그 미국 같은 데서 그 테스트를 해보니까 사람이 어떤 환자를 진료하는 것보다 이런 AI 서비스를 통해서 환자를 진료했을 때 그 환자의 만족감이 한 60~70% 더 높다라는 결과도 있었고 정확도 같은 경우도 더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었던 데이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시장을 성장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같이 움직였었던 게 이제 의료용 로봇 쪽 해가지고 큐렉소가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좀 했었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고영 같은 기업도 의료용 그 기기 쪽에 대한 성장 모멘텀으로 강세를 띄었었는데 어쨌든 의료 헬스케어 시장은 계속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측면
이 아직은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서 올라온 부분들도 저는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한 일주일, 2주 사이에 루닛의 주가 흐름이라든지 또 뷰노의 주가 흐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오버슈팅이 좀 나왔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좀 큰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시세가 이렇게 좀 크게 조정이 나온다라면 이걸 바로 이겨내면서 간다라면 모르겠지만 이겨내지 못한다라면 좀 기간 조정의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투자는 좀 매력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큐렉소라든지 그리고 고영 같은 기업들은 이제 고점을 막 돌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의료용 AI 서비스에서 또 그 의료용 그 기기 쪽으로 그러니까 의료 시술 관련된 기기 쪽으로 간다라면 조금 더 매기는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호 앵커님, 네.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 의료용 AI 관련해서 제가 지금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너무 늦은 걸까? 이 조정 이용해서요. 이 조정을 이용해서 들어가기에는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한 건 있어요. 네네. 근데 의료용 기기 AI는 사실 AI가 들어가면서 뭔가 시장의 점유율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주가라는 게 항상 속도가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실적 시즌에는 오히려 이렇게 단기 급등한 종목들은 조금은 조정 국면이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적이 나오게 되면 너무 밸류에이션 비싼 거 아니냐. 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좀 시간을 두고 가는 건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많은 섹터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제 남아있는 섹터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왜냐하면 이 통신주들에 대한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방어 섹터도 좀 보자. 네. 근데 보면 통신주 같은 경우엔 실적은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평가이고. 근데 왜 안 될까? 뭐 방어주라다 보니까 안 된다라고는 또 있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쵸. 규제가 좀 되는 것도 있다. 뭐 이런 생각들 드는데 통신주는 어떻게 바라봐야 네. 될까요? 뭐 요즘에 다들 좀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렇죠. 시장에서 올해 자체가 아직까지는 뭐 하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성장주 위주로 계속해서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AI 로봇이 1, 2월 달에 시장을 달구었다라면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뭐 반도체 뭐 이런 조선주 자동차 뭐 조선 자동차는 뭐 굴뚝주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LNG 선으로 우리나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이것도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죠. 그리고 자동차도 전기차로 가니까 현대 기아가 주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통신 쪽은 조금은 주목도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약간 뭐라 그럴까요? 5G 관련해서도 크게 이슈가 없고 그렇죠. 또 6G를 좀 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이슈가 좀 나왔었던 게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통신 장비주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를 불러일으켰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400억 달러 관련해가지고 뭐 미국에서 지금 인터넷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인구가 뭐 한 3천만 명, 7천만 명 정도 된다라고, 3천만 명 정도 된다라고 했었던 걸 기억하는데 미국 인구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한 8% 정도 네.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8%를 위해서 400억 달러의 어떤 투자를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2030년까지라고 말을 했거든요. 결국엔 정치적인 내년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발언인 것이지 이게 정말로 재선을 되고 나서의 흐름을 봐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 장비주들이 그저께는 좀 강한 상승을 네, 보여줬다가 어저께는 뭐 이런저런 뭐 미진한 모습을 좀 보여준 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인프라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고 또 AI라든지 로봇, UAM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산되려면 통신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율주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차량 자체 카메라든지 레이더를 통해 가지고 차량 간격 같은 경우는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만 완전 자율주행을 한다라면 전 차량의 그 현재 도로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들의 속도라든지 상태를 파악을 하면서 움직여야 된다면은 통신 장비가 통신 서비스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UAM으로 가려면 또 통신 서비스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이것은 뭐 5G로는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연초에는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또 6G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쪽에 대한 투자는 늘어나겠습니다만은
이게 쉽게 눈에 확 띄는 부분들은 좀 아니고 네. 또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올라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이 정말로 빠르게 끝나는 조짐이 보인다라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통신 장비주들을 조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이끌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우리가 당장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서 지금 매수하기에는 추세가 너무 좋지 못하다 생각하고 있고 또 SK텔레콤, 뭐 LG U+, 뭐 KT 같은 경우도 일단 추세 자체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바닥이라는 개념으로 매수했다가 최근에 보시면 저점을 이탈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조정이 좀 나오면서. 그래서 조금은 리스크 관리가 더 필요한 섹터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통신 섹터에 대한 강한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7월 시장에 대한 전략 좀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급이 제일 중요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6월 기준으로 본다라면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 순매도가 거의 1조에 육박하게 됐고요. 또 선물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선물이 이틀 연속 좀 강한 매도가 나오면서 선물 쪽에서도 이제 순매도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에서의 어떤 수급이 조금 개선됨을 보여준다라면 7월 달 상당히 좀 기간 조정 가능성 그러면서 한 7월 중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잠정 예비 실적 발표 이후에는 또 이렇다 모멘텀이 없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7월 중순 이후에 이제 금융주 위주로 이제 실적 장세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은 더 시간을 벌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국인들 수급이 선물 쪽에서 조금 더 매도가 강화가 되고 7월 달도 개선되는 게 상당히 미약하다라면 저는 조금 더 2,500포인트 초반까지의 가격 조정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증시가 좀 반등을 준다라면 일부 좀 현금화를 확보해 놓고 나서 주식 관련된 관심 종목군들을 좀 찾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7월 초까지 증시 반등 시에 일부 현금화 전략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유창희 본부장님과 오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